오늘 촬영지는 어떤 하남 그 대교 건너가기 전에 있는 우리 거래처인데 세진타일이라고 타일 전시장에 와 있어요. 전시장이 너무 이뻐서 언젠가 한번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리모델링을 한대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이 그 전시해 놓은 이 코너들이 너무 이쁜 게 많아서 리모델링 하면 이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 영상으로 좀 남겨놓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오늘 왔어요. 내부도 이 우리 그 세진타일 대표님이 카페처럼 꾸며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 타일 자체가 너무 딱딱하니까 들어오는 손님들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좀 타일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고 건물을 디자인했어요. 가서 보시면 타일 가게가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다음에 또 리모델링 한번 올 건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자료들이 될 것 같아요. 타일에 대한 종류, 뭐 타일을 어떻게 꾸며놨는지 이 샘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 아마 나눠야 될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런 어떤 구석구석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픈을 할까 합니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들어오자마자 바닥 한번 봐보세요. 바닥 타일 되게 이쁘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마인드 자체가 이제 이게 뭐 그냥 싼 거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뭘 해도 이렇게 달라요. 약간.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격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타일 카페인데 카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다 놓으셨어요. 뭐 온갖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손님들이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싼 걸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정말 비싼 걸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시자마자 커피나 차 한잔 하시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돼요. 동선이. 그리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 가면 이쁘게 이렇게 우리 저 직원분들이 관리하는 화분인가 봐요. 다육이들이 막 한참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욕실. 욕실이 아니라 화장실이죠. 약간 가정집 같은 분위기인데 웬만한 카페를 가도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없거든요. 근데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대표님도 그렇고 성격 자체가 깔끔이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지금 쓰시는 거예요. 타일들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타일 맛집이잖아요. 전시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으셔서 타일들이 진짜 정말 많아요. 쭉 보시면 와, 타일 이런 것도 있나 싶은데 이 종류가요 11장씩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타일을 전부 다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을 한번 지으실 때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한 번씩은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경 오셔서 상담도 좀 받고. 얘는 600에 120 요즘 많이 쓰는 그 큰 타일이죠. 요즘 화장실도 이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들이 이제 다 다른데 뭐 큰 타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 해놓으면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해놨을 때. 그리고 얘가 1200, 1200 같은데 1200에 1200, 1200이요. 이런 거 어디 자리 있으면 해놓으면 정말 집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얘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태리째예요? 얘네도? 스페인이요? 스페인. 와, 진짜 멋있다. 원석도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와, 이런 거 깔아놓으면 좀 끝내주겠다. 어쨌든 집을 한번 짓는 거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와, 이 무게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이런 타일은 이제 특별한 곳에서 이제 가끔 해야 되는 타일들이죠. 얘는 16장을 조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250, 250 각짜리를 16장. 와, 이런 타일들이. 얘는 330에 330. 330에 330짜리를 9장 갖다 붙여놓은 사이즈고요. 다 달라요. 와서 이제 보시면 정말 구경할 게 많네요. 이렇게 밀어가면서 안에도 또 있고. 와,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
저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건 1200, 1200이 안 되는데 얘는 1000짜리, 1000에 1000짜리 바닥 타일 쓰면 좋겠네요. 600보다는 완전 느낌이 다르네. 얘는 800짜리, 800에 800, 1000에 1000, 800에 800, 네, 600에 600짜리하고는 이게 약간 분위기가 다르겠어요. 해놓으면 얘는 600에 300각짜리 바닥에 있는 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욕실이나 이런데. 저는 이제 주로 세워서 쓰는 걸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얘는 300에 300일 거예요. 300에 300. 주로 이제 뭐 욕실이나 이런 데 이제 바닥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물매를 잡아야 되니까 좀 작은 것들이 좀 편하기는 해요. 작업하기에는. 얘는 200에 200일 것 같긴 한데 얘는 200에 200. 뭐 레트로 감성 같은 거 내느라고. 얘 같은 경우도 800에 300인데 이렇게 눕혔을 때 하고 이렇게 세웠을 때 느낌은 완전 달라요. 이런 것들은 저는 세워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웠을 때 그 감정이 되게 좋아서 이게 영상에다 이걸 다 담으려면 뭐 하루에 한 칸 정도? 그럼 이거 한 일주일 찍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긴 너무 길이가 길어지니까 영상 길이가요. 한번 오세요. 그 구경 삼아 오셔도 되고 뭐 따뜻한 차를 마시러 오셔도 되고 그 좀 독특한 것도 좀 가끔 집에다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가격 차이가 타일을 조금 바꾸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고 뭐 집에 욕실 들어간다고 해봐야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한 번쯤 우리 집 할 때 좀 독특한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볼 만합니다. 건축비로 따졌을 때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느라고 아마 타일을 바꿔서 다른 것들을 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파벽돌, 이제 외장 마감할 때 쓰는 파벽돌하고 내장할 때도 많이 쓰죠. 얘네들은 카페 같은 데는 주로 많이 쓰는데 가정집에도 이런 거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타일들, 얘는 이제 뒤에 그 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6장인데 얘를 따로따로 붙이는 게 아니고 이 6장이 한 세트예요. 나중에 이제 매지만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얘는 이게 한 장, 이게 다 갈라져서 따로따로인데 얘를 망에다가 붙여놔가지고 이게 이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건데 이 작은 타일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게 어떤 공간이 작은 공간인데 타일이 크게 들어간다. 뭐 이것도 물론 좋은 생각인데 작은 공간인데 타일을 어떤 이런 작은 타일들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그 공간하고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와, 이게 타일이 올 때마다 놀라는 게 너무 종류가 빨리빨리 바뀌고 이쁜 게 너무 많아져요. 이것도 뭐 전체가 다, 그러니까 전시장을 이거보다 한 10배를 키워도 다 전시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일이 종류가 많아요. 여기가 이제 그 1층에 있는 세트를 해놓은 건데요. 욕조를 따로 다 이제 수작업을 해서 타일 붙여놓은 욕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실 때 공간감이 없잖아요. 한 장 한 장 봐서는 붙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걸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타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붙였을 때 느낌이 어떤가를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그랬는데 이 벽 타일이 너무 연하면 바닥까지 같이 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벽 타일이 좀 진한 거면 저는 바닥까지 같이 다 감아서 한 컬러로 가주는 게 저는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을 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욕실을 만들기는 요즘은 쉽지 않죠. 집들이 작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건데 크기를 재볼까요? 3,300, 1,500. 네. 이 깊이는 그렇게 뭐 이렇게 깊지 않은데 이게 3,300이나 돼요. 이렇게 크게 구현하기는 쉽지 않고 2,000 정도만 돼도 이 타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타일이 많네. 타일 가게를 이렇게 꾸며놓고 하는 건 저도 이제 건축업을 했으니까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타일 가게 해놓은 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게 건물을 다시 짓고 대표님 오픈했을 때 처음에 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거 마인드가 틀리구나. 전 처음에 이게 카페로 디자인을 했다가 그냥 타일 가게로 바꿨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 계단, 특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계단이거든요.
계단하고 요 위에 이 충전같이 만든 이 공간이 빛도 들어오고, 제가 그냥 대충 본 것 같지만 그때 되게 자세히 봤어요. 이 하나하나를 그냥 일반적으로 디자인한 게 아니구나. 뭐 큰 그림을 그렸든지 아니면 그 미래에 대한 그 생각까지,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겠다, 앞으로 타일 가게를, 타일 이 전시장을 하면 쉽게 우리가 이렇게 뭐 교체한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나온 그림 같더라고요, 느낌에. 이걸 한 목적이 손님들이 오니까 너무 경직돼 있는 거다. 타일 자체가 딱딱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님들이 분위기를 좀 자연스럽고 편하게 할 수가 없었을까? 그래서 차 같은 게 우리 종류가 많아요. 싼 걸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와요. 저 여기 음료도 망고 주스 같은 거고, 그 손님 오시면 드리는 거. 네, 그 이것도 차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네, 직접 내리셨다고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찻잔도 정말 이게 어디 카페 비싼 데 가도 없어요. 이런 분위기가. 음악도 그렇고. 건축주분들이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고, 건축주를 편하게 해주는 게 건설회사를 편하게 해주는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주가 여기서 만족감을 가져야지, 너희 회사 거래하는 데 가보니까 좋았어, 그러니까 너는 참 좋은 회사 같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게 원래 정석이죠.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바른 같은 공동체다. 네. 우리는 회사와 같은 공동체다. 그래서 근데 소비자 편만 들지는 않아요. 건축 회사 편만 들지는 않아요. 좀 부당하면 얘기를 해요.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건설회사에 똑같은 것도 대표가 해주는 게 있고, 이사가 해주는 게 있고, 디자이너가 해줄 수 있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 마인드하고 틀리고, 이거는 캔슬을 누가 시켰을까? 이걸 안 해준다 그랬을까? 그러면은 그럼 누구한테 말씀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해드려요. 그건 부당한 경우도 꽤 많아요.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너무 건축주가 착해서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착하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님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좀 유지되는 거, 그리고 기분 좋게 가는 거. 근데 이 영상 찍고 손님이 와도 안 되네요. 많이요? 네, 많이 와도 안 되네. 저희는 그냥 적당한 게 좋아요. 그렇죠. 가끔 저희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맛집이라고 찾아간 집 치고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런 데 있죠. 근데 이런 집은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새진 타일도 약간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우리한테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 영상을 찍어서 너무 많이 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소리가 좋아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이게 지금 빗소리예요? 네. 와, 진짜 좋다. 어디서 구슬이 어디 굴러다니나? 뭐 이 소리,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전에. 그 지인들하고 가끔 여기서 술 마셔요, 제가. 네, 저 이거 처음 듣는데,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도 이 소리는 처음 들어요. 비 오는 날 제가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 감성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상담할 적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사람마다 마인드가 다른 게, 이걸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왜 집 질 때 이렇게 처음에 기초 치러 가잖아요. 네. 20년 가까이 했는데도, 아니 이거가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여기서 방도 나와야 되고 뭐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공간감이 안 생겨요. 근데 얘가 이제 실제로 벽이 서야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할 적에 우리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네이처 이미지예요, 이게. 그게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거래처가 이미지가 좋아서 일을 많이 따와야지 우리도 손님이 많은 거예요. 큰 그림이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예전에 대표님이 그 손으로 이제 직접 그려가지고. 지금도 해요. 그거. 지금 똑같이 해요? 저희 같은 게 다른 데하고 좀 틀린 게 이 어디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 게 다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현장에서 이거 보면 이 타일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 다 나오는 거죠. 적어도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도 없는 완벽함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요거하고 요거만 가져가면 다 아는 거죠. 실수할 만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손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같은 이 감성이면 좋은데, 아예 틀린 감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저희가 아예 관여를 안 하든가, 아예 그분이 그냥 골라 가시던가, 평수에 대한 도움 뭐 그런 것만 주지 어떤 디자인적인 도움을 안 줘요, 그런 분한테는. 결과가 보이는 거죠.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네, 경험으로. 그리고 그분은 그게 잘 나왔다 그래도 저를 원망하게 될 거니까 평생 그 욕 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타일 볼 적마다 그분 욕할 거 아니에요. 집이랑 똑같네요, 집이랑. 집도 그래요. 어떤 분은 대표님 너무 강하신 거 아니에요? 이래요, 가끔 가다가. 제가 원래 강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자가 들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신뢰감을 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진짜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렇죠.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쫓아오시면 실패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신뢰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덜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한 분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고 그렇죠. 이분이 보신 거는 50평, 60평대를 보셨어요. 그럼 화장실을 이 사람은 3평, 4평짜리를 보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 타일의 이 감성을 여기다가 자기 작은 화장실에다가 넣는 거지. 그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은 어디로 지나다니나요? 물어보면은 아니 여기로 해서 이렇게 달면 되잖아요. 자, 제가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린 것 같지만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닌 게 아무 의미가 없이 해놓은 게 아니라 다 의미 있이 해놓은 거예요. 요 부분은 다운 시키는 거야. 여기가 업이고 여기가 다운이야. 거기 표시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감을 줘놓고서 이제 여기다 그분이 하신 걸 그려놓죠. 아, 다닐 데가 진짜 없네요. 이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게 코로나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는 돈을 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시키면 안 돼요? 못해요. 대표님 이걸. 혼자 이거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이걸 속도를 못 내요.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은 하루에 해봤자 1개, 2개 하면 쓰러져요, 제가. 많이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못 먹고 사는 데도 아니고 매출이 이 정도까지도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 거였는데 이제는 행복지수라는 게 생겨가지고 직원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보다 출근 시간 늦어요. 타일 가게가 이렇게 늦게 문 여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네, 저는 8시 반. 그래서 5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해가 기니까 손님 늦게 오시는 분 있으니까 그때는 6시예요. 그 탄력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돈은 못 벌어요. 근데 직원들의 행복지수는 높긴 높아졌어요. 그게 버는 거네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왜냐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직원으로 있을 적에 느낀 걸 해봤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정석대로 가면서 돈도 벌겠다. 이거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놔야죠. 그래서 어느 것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나를 따져서 행복적으로 갈 것인지 내가 돈을 좀 벌어볼 것인지 이건데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있어서 옛날처럼 건설회사를 다니고 막 그래야지 이게 네. 돈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고기 먹을 거 먹고 하는데 너무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 세월을 거꾸로 드시나? 예전에 장사하네. 봤을 때보다 돈은 못 더 벌어요. 젊어진 것 같고 피부도 더 탄력이 생겼고 뭐 이게 보니까 그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이제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하는 게 틀려요. 이제 저희가 600에 600을 좀 많이 써줘요. 화장지에다가 포슬린으로. 네, 요즘은 또 커졌어요. 네, 근데 더 커지는 추세예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00에 1200에 쓰면 조금 일반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폭시 갖다 붙여버려요, 요새는. 근데 네이처는 그래도 X18 같은 거, 재료가 X18도 안전해요. 사실 빈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걸 갖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시공해야 되는 데는 에폭시한테 찍어 발라버려요, 그냥. 근데 그냥 에폭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실리콘하고 같이 써야 되거든요. 에폭시라는 게 충격이 약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돌 에폭시하고 타일 에폭시가 틀려요. 근데 보통 돌 붙이는 분들이 에폭시 쓰잖아요. 타일 에폭시가 또 따로 있어요. 아, 걔하고 틀린 거예요? 종류가 좀 틀려요. 이 경화되는 시간이 틀려요. 이게 돌 에폭시는 바로 찍어 해도 바로 굽잖아요. 네. 근데 타일 에폭시는 숙성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좀 조정하는 시간이 있죠. 그 깨지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탕 치면은 그게 균일이 가잖아요, 에폭시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되도록이면 X18 갖다가 600, 600까지는 그걸 쓰라고 그러죠. 거기다 실리콘 갖다 같이 하면은 그것도 하자는 없어요. 실리콘이 대신 이제 일반 실리콘이 아니라 탄성 실리콘 좋은 거 있죠. 네. 물에 강한 거니까 네. 강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외장용으로 쓰라 그러죠. 대표님 오실 때는 왜 우리가 권해주는 것들을 안 쓰지? 그러면 대부분 다 돈이에요? 아니면 뭐 시간, 편리함? 편리함이죠. 돈도 돈인데 사실 돈이면 몇만 원이면 해결되는 건데 편리함이고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작업자들의 편리함이에요? 그렇죠. 그게 저희는 맨날 작업자의 편리함을 무시해라 맨날 그러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요. 안 먹히더라고. 그 제일 문제가 많은 게 테라스라든가 옥상이라든가 그 베란다라든가 어떤 데는 중정 넣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데는 다 비가 들어오는 데잖아요. 중정도 위에 나중에 유리를 하지만은 맨 처음에는 다 노출이잖아요. 특히 이제 거실 바닥 같은 데는 아무리 센 본드라 그래도 바닥을 쭉 발라놓고 그냥 엎으면서 망치에다 탕탕탕탕 치면서 맞춰서 나간다고 그냥 100% 하자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멘트하고 얘하고 다른 성질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본드를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에는 본드를 얘를 눌러줬기 때문에 얘는 접착이 된 거예요. 근데 타일에는 얹어서 망치질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본드가 안 묻어 있는 거예요. 얘가. 접착 자체가 다 안 돼 있네. 그렇죠. 떠 있는 공간인 거죠. 쉽게 말하면 많이 떠 있는 공간이 많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헤라가 딱 쭉 넣으니까 거기 공기층이 있으니까 딱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데 보면은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건축을 하는데 타일을 일일이 다 감독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과정 속에 전부 다 막 우리가 사진 찍어가면서 이게 관리 안 되거든요. 배면 처리만큼은 꼭 하라 그래야 돼요. 그게 배면 처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압착을 했을 적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공기가 들어가서 이 부분이 굳어서 단단하게 이제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얘는 성질이 얘하고 얘가 틀린 거라는 거죠. 완전히 틀린 놈을 같이 접합을 시켜주려면 바닥을 본드를 칠했으면은 얘도 배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얘도 붙이기 전에 짧게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얘가 발라야 되는 거죠. 여기를 발라요. 바닥에다 발라진 거에 얘를 누르면 안 되고 얘도 발라주고 바닥도 발라주고 그래서 둘이 엎었을 때 딱 떨어지는 거네. 그렇죠. 둘이 엎어지면 얘도 발라지는 상태니까 네. 이 공기층이 있으니까 얘 숨을 쉬면서 이 속에는 당연히 붙을 것이고 그렇죠. 그 대신 얇아도 상관없어요. 얘가 단단하게 얘가 같이 붙어만 져 있으면 네,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론적으로. 네, 이런 쪽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층이 이미 헤라질을 하면서 공기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두 개를 했을 적에 눌러주고 공기층이 밑에 이만큼 헤라질이 있으니까 땅땅 해서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닥에 헤라질만 해놓고 딱 놓고서 그냥 망치질을 하니까 이게 얘가 안 붙는 거. 얘는 아예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데 보면은 얘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네, 가끔 우리가 AS 가보면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해서 뛰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떨어져. 그게 이제 가장 큰 네. 이제 원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에 이제 그 압착 부분이 얜 시멘트 성질이라든가 뭐 이게 탄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 있으면 방에는 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열이 쭉 들어오는데 근데 겨울에 차가울 적에는 20도, 10m로 낮아지는 네. 거잖아요. 격차가 위아래로 따져오면은 몇십 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40도 나죠, 최소한. 예, 문제가 생기는 게 지하철 침묵도 열에 의해서 팽창이 돼서 간격을 주잖아요. 자갈도 높고. 그럼 얘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드에다가 제일 강력하다고 해서 걔를 넣으면은 수팽창을 못 해주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X18이라든가 난방용 드라이프스라는 거 따로 쓸 거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여기다 압착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압착 100% 하자는 거죠. 재료를 또 잘못 쓰네. 네, 잘못 기술적인 건 또 기술적인 거고 네. 재료를 잘 선택해야 아무리 기술적인 게 좋아도 재료가 잘못되면 다 똑같죠. 그걸 쓰는 이유가 편리함 때문이잖아요. 또 결국은 아니요, 안 그 되는 가격 거예요.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네, 가격이 차이가 아니, 근데 가격 차이가 그 얼마나 난다고? 3배, 4배. 다 해봐야. 아니 근데 세 배네. 3-4배인데 이게 집 전체를 할 때 전체적인 그거에는 했을 별게 때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쓸 적에 이게 방에는 또 그런데 또 옥상에 가면 또 틀려요. 옥상에는 열도 많이 오고 수팽창도 되지만 또 문제가 물이 고이거나 물에 고이는 데는 그 뭘 써도 하자가 나게 돼 있어요. 배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잘 빠지면은 빨리 말라서 다시 원상태가 되니까. 근데 물에 계속 잠겨 있어. 근데 얼었다 녹았다. 그럼 걔는 대책이 없는 거지. 얘는 무조건 하자더라고. 저는 절대 못 쓰게 하거든요. 왜 노출되는 공간은? 헤라로 긁어가지고 이게 공기층이 생기면 저는 이제 그 설명할 때 공기층이 생기면 물도 들어간다. 나중에 결국은 그럼 물 들어가서 얘가 얼어버리면 무조건 뜰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하자가 안 나는 데가 있죠. 배면체를 정확하게 해주고 본드를 제대로 쓰고 배수만 잘 되면은 하자 안 나요. 이게 어쨌든 100% 완벽하게 배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모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게 왜냐면 타일이라고 하는 게 안에 물을 머금고 있는데 얘가 갇혀 있는 물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헤라로 긁으면 물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매지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이 공간 속에 물이 머물고 있으면 얘가 배수를 아무리 천없이 잘해도 얘가 빠져나올 수는 없거든요. 배면 처리라면은 배면 처리가 잡고 있는 힘이 빠르로 제껴도 안 떨어져요. 만약에 고여있는 물이 얼었다고 해도 그 얘가 큰- 밀어내질 못한다는 큰 팽창이 안 되는 그만큼 갖고서는 얘를 못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헤라로 긁으면 사이사이에 물이 겨우 모여있는 물기가 조금 거니까 있을 정도니까 그거 가지고는 밀지 못한다. 빠루 갖다 제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맞네요.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 다 증발되거나 밑에만 살짝 결로가 있을 뿐이에요. 얼어서 얘를 띄지 못해요. 다만 얘가 이미 안 붙어 있으니까 밀고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만 밀어도 그냥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배면 처리는 꼭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물이 그 아까 같이 고여 있으려면 물이 웅덩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웅덩이가 져 있으면 하잖아. 웅덩이라는 건 너무 많이 모여있으니까 얘 힘이 엄청난 거고 네. 수평만 잡아줘도 괜찮아요. 네, 수평만 잡아도 최소한. 흘러는 나간다 이거죠. 네. 그리고 겨울에도 있으면은 위에서 대부분 흘러 나가요. 얘가
근데 고인대는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저기 한 겹으로 한 건데 얘가 지금 계단을 이게 원래 사각으로 도면을 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그건 좀 재미가 없네 그래가지고 라운드를 돌렸거든요. 근데 라운드가 이걸 공장에서 해보니까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 제가 이거를 강제로 틀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라는 게 강제로 트니까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회귀 본능 때문에 한 달 있었나? 그랬더니 이 밑에가 퉁기질 정도로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쇠가 그렇게 한번 휘면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 그 정도로 스프링처럼 이 회귀 본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쇠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이랑 똑같나 봐요. 사람도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각으로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왠지 제가 원래 추구하던 거에서 네, 감성에서 뭔가 틀린 거예요. 벗어나는 것 같으죠. 네, 만약에 이게 그래서- 사각이 됐으면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오늘 찍고 있는데 이걸 카페로 찍고 있는 건지 타일 가게를 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을 찍고 있는 건지 건축에 대한 걸 찍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플러스 돼 있어요. 보니까. 제가 원하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것도 참 정말 독특하다. 건물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한참 해야 되고 타일도 그렇고. 커피가 저 앞에 놓여 있는 게 지나가시다 커피 드시고 가세요 손님들도. 여기서 잠깐 놀다가 그냥 가시면 저희도 그런 손님도 좋아해요. 잊지 않고 가끔 와서 그냥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오면은 와서 상담해라. 그냥 사무실로 좀 같이 쓸 수 있으면 써도 된다 이거지. 아 이거 진짜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내가 써볼까? 이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건 아니죠. 진짜로 오셔서 하세요 그래요. 오셔서 여기서 상담을 하세요 그래요. 지인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타일도 구경하시고 그래서 자기 상담도 하시고 여기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해서 상담도 하고 가세요. 하긴 사람이 뭔가 모인다는 건 다 좋은 거죠. 좋기는. 손님이 잦은 집 치고 잘못되는 집은 없다 그랬어요. 인색한 집에 안 오잖아요. 근데 손님이 오겠어요. 사람이 아무도 인색한 집에 그렇다고 아무도 안 오요. 이거 영상 보시고 여기 와서 커피 맨날 마시고 가면 어떡해요? 마셔도 돼요. 아, 안 돼요. 네. 우리 실장님이 너무 바빠지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저도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커피도 마시고 갈 수 있는 게 이 공간의 어떤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사람한테 주는 편안함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오픈돼 있잖아요. 천장까지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들어오면. 아니 진짜로 이게 건물이 주는 그 효과가 일단 사람이 보이는 대로 느끼잖아요. 딱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오픈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거 해놓으신 게 이게 우리나라 보면 우리 단지 개발하잖아요. 단지 개발할 때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너무 짝짝 잘라진 거 단지를 만약에 크게 우리가 개발할 때도 찾기를 라인을 줘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직각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라인이 많을수록 맞아요.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경직돼 있는 게 깔끔한 느낌은 있는데 그렇죠. 맛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완전 카키 그레이하고 우드도 멀바우하고 저 벽돌 썼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은 이게 감성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다 틀린 거예요, 시대가. 그렇죠. 네. 네. 전혀 어울리지. 그런데 어울려. 네. 그리고 이쪽에 나무 이거는 다 쓰고 나니까 남은 쪼가리가 버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일 판다고 여기다 타일을 옛날 같은 전시했을 건데 꼭 타일을 여기다 전시할 필요가 있나? 버려지는 걸 그냥 잘라 켜주세요. 그래가지고 합판 몇 장 더 사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조각조각 남는 거 다 붙인 거예요? 네, 합판만 하나 딱 얹히고 그냥 바로 쪼가리 갖다 다 붙인 거예요. 야, 감각이 타고나신 거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건축 상담하러 올 것 같아요. 우리 집 이거 설계도 좀 봐주세요. 여기 어떻게 할까? 이런 상담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 이 계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이 딱 꺾여졌으면 전 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요만큼 딱 직각에서 이렇게 라인이 주어진 게 진짜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네. 시간도 많이 걸려서 원래는 직각으로 하면까 바로 되더라고요. 바로 되죠. 3일이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냥. 저도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인테리어 용품을 팔고 싶어요. 인테리어 용품을 골라와도 뭔가 특별한 걸 골라오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인테리어 용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거, 다른 사람이 다루기 힘든 걸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 타일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임대를 주고 저쪽에 다시 지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저 큰 길가예요? 네, 큰 길가에 창고가 너무 자리가 좋은 데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앞에다 건물을 져서 얘기하고 저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건축에 필요한 소품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못해요.
요거는 스페인 건데요. 저는 요거를 독특해 봤거든요. 요 네. 매지? 이게 매지도 아닌데 아까 밑에 타일 봤어요 제가. 이게 어떤 라인일까? 저는 이걸 그 외장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덮잖아요. 비인물. 요거는 제가 사실은 처음 봤어요. 이걸 할 생각도 안 해봤고. 요새는 포슬린 그러는데 사실 포슬린이라는 거는 질 내부에서 쓰기 위해서 네. 개발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바닥용이었어요. 근데 질감이라든가 그 흡착이라든가 이게 모든 게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자연스러운 돌에 가까운 느낌이 더 들어서 프린팅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이제 포슬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도기질은 또 도기질만의 우수성이 있어요. 질감이 있어요. 네. 근데 실내에서는 도기질을 써도 되는 거죠, 이 도기질은. 네. 이게 물을 흡수력은 어때요? 여기를 깎아내지 않는 한은 흡수율이 0%예요. 도기질이든 포슬린이든 플리싱이든. 뒷면, 이 면 말고 뒷면에다 이제 물을 벗을 때 차이가 있는 거지. 흡수율이죠, 이제. 이 타일은 도기질이 전면이 흡수율이 0%다 보니까 네. 이 매지가 옛날에는 두꺼웠어요. 옛날에는 기본 타일 편차가 2mm, 3mm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지선을 두껍게 넣었죠. 근데 지금은 커팅을 치든가 기계가 좋다 보니까 이 선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2mm가 딱 느껴져요. 아, 세로선. 네, 세로선을 보여요. 지금 네이처에서 가져가는 거는 다 제일 좋은 거로 써요. 환경성 매지에다가 다 아덱스 거로만 쓰거든요. 이게 다 그거 쓰잖아요. 네. 요즘 거의 모든 업체들이.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매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해요. 매지가. 이 뒤에 들어가는 부자재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얘가 오염도 덜 되고 환경성이니까 닦으면 없어지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 벽이 이렇게 좀 밝으니까 바닥까지 같이 밝게 가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바닥을 좀 진하게 가고 이렇게 연하게 가고 이런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저희는 노하우인데 매지라든가 바닥은 이 타일에 있는 색깔에 준해서 넣어요. 뭔가 색감이 거기 나와 있는 거 네. 조금이라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령 여기에 브라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무리 얘하고 얼려도 쓰면은 얘만 따로 노는 거예요. 얘가 합해졌을 적에 어울려져야 되는 거죠. 어딘가 그래도 뭔가 섞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네. 자기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색깔을 아주 따로 노는 느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건축주들이 그렇게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상황을 설명드리죠. 그리고서 요거를 맞춰서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들 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건 이태리 건데 작은 타일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된 거거든요. 100에 100짜리, 200에 200짜리. 근데 너무 비싸서 지금 수입을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있는 것만 쓰고 안 하려고요. 너무 비싸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매지들 여기에 보면 얘에 들어가 있는 색깔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느낌이 확 튀거나 도드라지는 게 없이 이렇게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 뭔가 얘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좀 섞여 있는 색을 찾아서 걔하고 같이 이렇게 감아서 돌려주면 밸런스를 맞춘다.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나겠네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가 색을 선택하는데 훨씬 더 편하겠네. 그렇죠. 네, 어떤 거, 이 바닥을 뭘로 하고 벽을 뭘로 하지? 그럼 벽을 먼저 했으면 바닥은 뭘로 할까 선택할 때, 아, 벽색에 좀 벽 컬러에 섞여 있는 뭘 찾아보자. 그러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얘가 일단은 여기 블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블루요. 네, 이게 블루가 돼 있는데 얘가 이미 어울려져서 빈티지가 스러워졌으니까 얘를 전체를 약간 빈티지스럽게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갑자기 그냥 청색을 넣었으면 안 어울리는 거죠. 색깔만 봐도 안 되고 얘가 어떤 분위기의 타일인지도 봐야 되네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세워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 이게 흔하게 보는 게 아닌데 이게 완전 다르네. 네? 똑같은 타일인데 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저쪽에 가보시면은 매립시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매장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게 있죠, 저희는. 이제 저희를 흉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매립시키는 거예요, 이 띠를. 띠를 갖다가 옆에다 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매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매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터 기둥도 만들고 그래요. 기둥이라는 게 가끔가다가 저는 기둥을 좋아해요. 네, 근데 기둥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좋은 게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아트적이 굉장히 좋게 맞아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도 얘가 엣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굳이 뭘 안 넣어도 사실 얘 타일을 그냥 넣어도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을 갖다가 그 고정관념으로 하면은 벗어나질 못해요. 입체감이 살아있네요. 네. 벌써. 그 타일도 저것도 이것도 보시면은 3분의 1씩 탔거든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운데 타잖아요.
가운데를 딱 나눠가지고 가운데를 타가지고 나누거든요. 그렇죠. 3분의 1을 태웠네. 네, 3분의 1을 태우면은 자연스러움이 또 생겨요. 그래서 3분의 그래서 1은 느낌이 이렇게 딱 보면 느낌이 다르구나. 이게 반을 딱 깔려면 그냥 너무 약간 그냥 경직된 느낌. 너무 정직한 느낌. 네. 네. 근데 3분의 1씩 타가지고 네.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돌 같은 느낌, 자연석이 가까운 살짝 삶이 일탈된 느낌.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붙여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반을 타요. 근데 반을 타는 거 너무 경직돼 있어요. 네,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타일이 원판이 이거예요. 이게 원판이에요. 얘를 수입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붙여놓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보내서 얘를 15cm 자른 거예요. 얘를 가른 거죠. 예.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한 판으로 붙이는 걸 좋아해요. 돈이 안 들어가고 빨리 시간이 끝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식상해지면은 좀 아트적인 걸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요 한 단만 딱 쳐주면은 전체가 이게 디자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웨이브로. 예. 그러니까 바닥도 얘 결에 맞춰서 반 따서 그냥 얘를 그냥 그대로 놓는 거죠. 이게 저희 노하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 노하우.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요. 이게 음식도 그렇고 이게 스토리가 없으면 뭐 음식 하나 먹더라도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으면요. 음식 맛이 완전 달라요. 그 느낌이. 아, 스토리가 있어야지. 네, 그 음식의 스토리를 듣고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맛이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 개인적으로. 얘가 1200에 올라오거나 네. 900에 올라오면은 띠개념이 돼버려요. 이게. 너무 정직한 거죠. 그것도. 네, 너무 정직한 네, 거예요. 너무 정직해요. 제가 생각하는 타일은 정직한 집에는 정직한 타일이 들어가는 게 좋고 저는 반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욕실을 열었을 적에는 이 집의 분위기하고 전혀 틀린 것도 나쁘지 않다. 맞아요. 네. 뭔가 좀 뭐 색다른 게 하나 좀 있을 만하잖아요. 좀 아트하게 좀 뭔가 여긴 작품이네 하는 부분이 좀 삶하고 똑같죠. 있어요. 네. 이게 하단에 이게 600만 올린 것도 이게 여기보다 이 400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400, 500 이 정도까지는 그냥 더 낮으면은 또 되게 조잡스러워요. 이게. 네. 그래서 보통 600 정도. 이거 이 길이를 잰 것도 이것도 다 그냥 대충 붙인 게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비율 이런 것들까지 따져서. 그렇죠. 야,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 얘는 이제 각까지 다 땄는데? 다 딴 거예요, 이게. 아, 각까지 다 한 거예요? 다 딴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다 딴 겁니다. 이게 원래는 600, 600짜리인데 파츠난 걸 갖다가 다 잘라가지고 다시 다 각을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 작은 것까지요? 네, 얘는 또 균열난 거를 더 짧게 잘라서 저는 얘보다 이게 너무 이뻐요. 전 이거 부서진 요 부분. 얘 드럼에다 놓고 가른 거 청바지 할 적에 아, 드럼에다 놓고 가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네. 저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 네. 손으로 직접. 드럼통에다 놓고 갈아버린 거예요. 그냥 돌려버린 거죠. 아, 저는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유럽에 가면은 너무 감성이 좋고 너무 멋있다. 나 저렇게 하고 싶어. 근데 자기 집 할 적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매지가 걔네들은 자연스럽거든요. 매지가 사람이 붙이면 실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자연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만 틀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게 요번에 수입한 건데 600에 1200 갖다 붙인 거예요. 저는 얘보다 얘가 더 이쁘다. 이야, 이런 거 하나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사장님 충분히 하실 수 그냥.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이런 걸 안 넣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이제 심플하게 이게 바뀌었잖아요. 모던하게. 네. 화장실마다 그 분위기가 다 틀렸었거든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 그게 더 예뻐요. 지금 게 너무 똑같아요. 다 마치 판재 갖다가 욕실을 붙이는 것 같아요. 요즘 느낌. 인터넷 봐서 그래요. 인터넷 봐서. 아, 카피야. 이 집. 맞아요. 아니, 오시면은 디자이너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찍은 걸 네. 카피 떠가지고 오세요. 오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느낌?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모던하게 나가다가도 어딘간 좀 약간 앤틱한 것도 있어줘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런 거 없거든요. 오히려 세월이 약간 묻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넣어줘야지만 왜 있잖아요. 깨끗하게 옷차림을 해다가 어디 한가 하는데 약간 좀 덥수룩한 수염 이런 것도 사실상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배제해가지고 너무 모던하게만 가니까 이게 집이 재미가 없어요. 삶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가요? 맞다. 그대로 가면.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삶도 재미가 없어요. 저희가 레트로, 빈티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루려고 그러는 타입이 많아요, 저희가. 네, 일반적이지 않은 것. 네. 와,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만 하는데 이렇게 실제 해놓으니까 해보면 이쁘겠네. 이게 딱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공간도 세면기 앞에 섰을 적에 다른 감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네. 더 넓게 한 이 정도 넣어야 돼요. 한 1000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샤워 부스 빠지고 양변기 빠지면은 그 공간이 안 나와요. 그 바닥도 맞춰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세트가 맞춰야 되는데 이게 연기만 디자인을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갖춰져야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힘들죠. 지금 지금 공장으로 보내서 따내야 되는 거지. 안 따요. 현장에서 다 땁니다. 현장에서 따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나? 다 땁니다. 저희 시공자가 와서 그냥 한 거예요, 이거. 이게요? 예. 여기에서? 예,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V 커팅이라고 졸리 커팅이라고도 하거든요. 모던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주 일반화된 거죠. 그것도 현장에서 다 합니다, 지금. 졸리 커팅도. 졸리 커팅 우리가 가끔 쓰긴 하는데 얘가 단점이 이게 잘 깨져요. 그거는 거기가 약간 코너 이런 데 넣으면 가끔 저희가 이제 해준 집 보면 물건 같은 거 가지고 다니다가 살짝만 쳐도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너 같은 데 넣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가끔. 도기질로 하면은 경도가 너무 약해서 귀가 뭘 톡 치기만 해도 깨져요. 거기는 포슬린이었을 적에만 졸리 커팅 쳐야 돼요. 근데 도기질은 또 이 졸리 커팅 하다가도 많이 날아가겠네. 너무 쉽게 돼요. 그냥 쭉 밀면 그냥 쑥 깎이니까. 쉽게 되는데 보기도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원래 이렇게 조합하게끔 얘는 하나인데? 네, 맞아요. 얘 하나네. 원래 렌즈를 수입했을 적에 이거는 네. 일자로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결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럼 300, 600, 300, 600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재미없죠, 진짜. 재미가 없는 거 이게. 그래서 야 이거를 좀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뒤집어가지고 했더니만 그렇게 안 나가던 게 그냥 자꾸 달라고 그러고. 네,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만들겠어서 이게 바닥을 좀 들러 올리는 걸로 하자. 그 전에 꽤 이뻤었어요. 이쪽에는 대부분이 포인트면이라든가 빅 사이즈라든가 요번에 이제 이쪽 세트칸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이쪽도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요거는 이제 까라라 무늬가 회색이잖아요, 보통. 이 까라라가 유행을 타니까 네. 이거를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골드 색깔로니까 이제 느낌이 틀리잖아요. 얘가 약간 그 호불호가 있어요. 맞아요. 네, 소불호가 되게 강해요. 근데 까라라 골드는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아직은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골드는. 네. 근데 너무 비싸요. 비싸요? 했더니 이게 지금 6만 몇천 원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해배당 좀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뭐 많이 쓰는 건 아닐 거니까요. 와, 얘가 1200에 1200이에요? 그냥 1200에 1200. 저희가 요새 이거 주방을 많이 써요. 이걸로요? 네. 그냥 하나 이렇게 쫙 들어가면 끝날 그냥 수도 거기다가 있겠네. 크게 그냥 딱 넣어가지고 매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쫙 쫙 넣으면 매지도 안 그냥? 넣고. 그러겠네요. 네. 그 대신 이게 비싸잖아요, 이게. 비싸지니까 건축주분께서 조금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시리즈가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밑에 왜 전시되어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예. 아까 요 띠장이 아까 이거 오닉스 진짜 돌로 만든 건데 이것도 사연이 많아요. 진짜 돌로 만든 건데 스페인 거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하나씩 붙인 알갱이에요, 다. 이걸 하나씩 붙여요? 아니요, 뒤에 망사가 돼 있죠. 이렇게 망사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매지 집어넣은 거죠? 네. 근데 진짜 돌이에요? 일제 돌이에요. 오닉스로 만든 거예요. 이게 타일 들어왔죠. 이게 원래 이 상태로 들어온 건데 이것도 네. 나눠가지고 나눠서 팔아요. 이것도. 이게 보면은 균열이 이게 짝짝짝짝 갔잖아요, 여기 네. 속에. 근데 가짜로 만들지 않고 이거 진짜 균열이 간 거예요, 속에서. 진짜로요? 네. 옛날 도자기. 도자기 속에서 네. 터지듯이 트진 거예요, 이게 유형이. 아, 그런데 바깥에는 흡수율이 0%예요. 왜냐면 여기는 또 보시면 그 균열이 전면에는 없어요. 이게 안에만 들어있어요? 안에서만 터진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데는 그림으로 이걸 만들거든요. 속에는 스크린으로 이게 실제로 금간 것처럼 만드는데 그림이라고 보여요, 이게. 근데 얘는 진짜 안에서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효하게 이게 비싼 거죠. 이게 사실은 다 작품 같아. 이걸 사실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액자를 만들어가지고요. 요만한 액자. 네. 그 가운데 이렇게 딱 요거 하나 넣어놓잖아요. 그 작품이죠, 그냥. 다 작품이에요. 그냥 다 작품이에요. 이거 이 타일도 다 마찬가지. 이게 다 작품이더라니까요. 작품 같잖아요, 이거.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이렇게 이쁜 것들을 대표님이 액자를 짜셔가지고 액자에다 하나 딱 넣어놓으면 팔까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야, 요거는 선택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겠다. 일 많이 안 해놓고 손님들이 네. 조금 쓰시고 싶은 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얘는 네. 어떤 그 매장에서 써야 되네요. 꼭 집에서 쓰기는 되게 쉽지 느낌 않겠어요. 냄새 나잖아요. 네. 느낌. 그래서 저는 얘는 이제 스시집 같은데.
일식집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어쩌다 찾으신 분들 있으면은 이런 거는 어서 묻고 하니까 그런 네. 분 드려라. 그래서 일식집 같은 데 하나 이렇게 쫙 한 면 해놓으면 이 정도 크기로요. 그래서 조금 약간 감성적으로 그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게끔 해라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얘는 제가 몇 년 전에도 봤는데. 계속 팔릴 때까지 있죠. 네.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팔릴 때까지 근데 있어요. 이게 너무 이쁘거든요. 이거 옛날에 저쪽 밑에 지방 우리가 했었는데 이걸 현관 들어왔을 때 욕실에다가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거요? 네, 욕실에 다. 좀 이국적이게 하신다고. 근데 그 집도 참 이뻤어요. 저는 이거 현관에 해줬었거든요. 들어오면 현관에 진짜 이쁘더라고요. 특이하죠. 현관 들어오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 좀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이뻐요. 해놓으니까. 독특하죠. 다른데 네. 볼 수가 없는 타일들이에요. 이것도 작가가 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 FS라고 써 있죠. 네. 저는 이니셜 모르겠는데 누구 건지 모르는데. 요거의 어떤 이니셜이에요? 네. 작가의? 네. 이거는 나가면은 한 집에 다 나가버려요. 물건을 뭐 100평 가져더라도 한 집에서 탁 나가버리고 봐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는 안 쓰고 뭐 카페라든가 그런 데 나가면은 그냥 작품처럼 나가요 이게. 야, 이런 질감은 이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는데 진짜 질감 좋아요. 이렇게 손대면 느낌이 이 스페레가 자기 말로는 가장 판타스틱하다 그래요. 그래서 벌써 빛에 비치는 이 질감이 다르네. 뭔가 약간 이렇게 살짝 붙는? 살짝. 그 촉감이 좋은 거예요. 네, 살짝 붙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게 아까 저 테라스에다가 그 앞에가 강인데 이걸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독특하죠. 진짜 독특하네. 시딱 하자마자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근데 다 팔렸어요. 코로나 때도 이게. 여기 매진음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 매질을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 색깔 있잖아요. 그레이로. 그레이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물감을 없애줘요. 근데 저는 돌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전 사실은 매지가 없는 이 선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벽을 할 적에 저희가 선이 없이 할 때가 많아요. 매지 벽을. 없이요. 예. 네, 저는 이게 주방 할 적에 매지 노매지로 하세요 이렇게 써서 보낼 때가 많아요.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큰 타일을 쓰면 주방을 쓰면은 네. 분리선을 여기서 요게 있어도 여기에 뭐 튀어가지고 오염이 되는 것도 그냥 한번 닦으면 없어지거든요. 오염도 없고 하자도 없어요 그게. 저는 이게 오염된다고 해봐야 이거 우리 상상이지 실제로 이게 오염돼서 이거 뭐 없어요. 지저분한 이 느낌이 없을 거거든요. 그 흡수율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매지가 들어가면 매지에 오염되는 것 때문에 맞아 더 지저분해. 네. 와 진짜 이게 타일 맛집이네요. 저희 저 그래서 아까 저기 인트로 찍을 때도요 그 타일 카페 제가 이름을 타일 카페라고 불렀다니까요. 이것도 주방에 파는 적이 있어요. 아 이건 설거지 할 때 이거 만약에 주방을 이렇게 해놓고 설거지 앞에 하고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사람들은 이게 이 작품이냐 그래. 네, 이 작품이죠. 사실 작품이냐가 아니고 그냥 작품이에요. 이거 자체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지? 주방을 쓰면은 저희가 큰 사이즈를 넣으면은 상부장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긴 750에서 800밖에 안 비어 있어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여기만 분리선이 있는 거지 이 위에는 딱 붙어서 다 가는 거예요. 진짜. 이 네. 세로선만 있고 그렇죠. 그 후드도 1200일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장으로 다 해서 되게 깔끔하죠. 이제 주방에도 되도록이면 장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상부장이 없다 그래도 얘를 1200만 올려도 창틀 안에는 다 들어가요. 대부분. 창틀이 보통은 높게는 안 넣거든. 한 900 네. 뭐 넣고 밑에 뛰는 게 300이니까 1200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윗선을 맞춰서 쫙 놓으면 깨끗해요. 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타일은 뭐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또 여기가 좀 바뀌고 그래서 하면 어쨌든 자주 저희가 좀 찍으러 올게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집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찍으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